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인생 이야기 따뜻하게 그리고 약간은 날카롭게 짚어보는 한판 열전의 박재홍입니다. 네, 이상민입니다. 오늘 네. 보통 저희가 좀 급이 되는 사람들만 모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헤비급. 물리력으로 완전 행사하실 수 헤비급. 있는 급의 예. 분을 모셨습니다. 예. 네. 이분 때문에 스튜디오가 헬스장이 되는 건 아닌지. 벌써 꽉 찼어요. 네, 자, 오늘 그렇습니다. 보석 같은 게스트 얼른 소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진짜 운동권. 진짜 운동권. 헬스를 잘해서 운동권입니다. 헬스보이. 네, 헬스부 장관, 헬스장 고위험자, 해정치계 김종국, 힘재섭. 이게 많아요, 작가님. 네, 예. 네. 그래요. 이래 봬도 김종인 퀴즈입니다. 아하.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지낸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와우! 도나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도나스. 네, 환영합니다. 이야. 또 이렇게 매주 오다가 또 이렇게 오니까 좀 낯서네요. 이 수식어가 여태까지 했던 분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다 비슷한 많았어요. 내용인 것 같은데 헬스 많이 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어. 운동에 미친 남자로 그냥 정치계 설명되어 김종국. 있습니다. 야, 네. 이거는 되게 좋은 칭찬 아닙니까? 정치계 김종국. 김종국 씨가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운동 많이 하세요? 요새도 뭐 일주일에 뭐 한 대여섯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매일 하는 거네요, 그냥. 거의 매일 하죠. 아. 하려고 노력하죠. 그렇군요. 최근에 또 도나스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네. 맞아요. 결혼을 해서 예. 지금은 또 딸을 그새 또 오. 못 참고 임신이 돼가지고 그렇구나. 총선 끝나고 열흘 뒤에 출산 예정일인데 네. 그래요? 백수가 될 아빠를 볼지 그냥 헬스장 운영하는 아빠가 될지 네. 국회의원이 된 아빠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닮지 않습니까? 저 딸은? 야, 그래서 그러면 걱정입니다. 선거 임박해서 그러면 그 부인의 내조는 약간은 같이 현장을 돌아보지 못할 수도 있겠군요. 아니요, 저희 아내도 이제 예. 반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아니 배가 좀 부른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더 짠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나가겠다 하셔가지고 예, 네, 하셔가지고 네, 요거 제가 하셔가지고 평생 요거는 잘 모시도록 약속을 드렸습니다. 얘도 선거되면 김재섭 부인 뭐 이런 유니폼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의 인생의 결정의 순간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나스의 과거. 그렇습니다. 도나스의 과거, 예, 도나스의 도나스 도봉구가 낳은 스타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운동 얘기예요. 운동 언제부터 하셨던 겁니까? 운동 평생 했죠. 평생 하긴 했는데 좀 제대로 신생아 때부터 한 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초등학교 말부터 몸 쓰는 운동을 좀 했는데 네. 초등학교 말부터 그러니까 5학년 때인가 저랑 예. 친구들이 이렇게 피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저희한테 걸어와가지고 저희 셋을 골목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올 것이 왔다 했는데 야, 니네 셋 피구하는 거 보니까 좀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디 코치님이셨던 거예요. 유도 네. 학원에 그래서 관장에 유도관에 그렇죠. 이제 3명이 그래서 스카웃이 돼가지고 예. 2명은 실제로 유도 선수 생활을 했고 용인대를 가서 네. 저만 이제 다른 길로 가가지고 뭐 그랬지만은 어쨌든 그 셋이 같이 그래서 초등학교 말부터 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유도. 네. 유도를 시작했군요. 유도를 했습니다. 그럼 선수급으로 활동을 했던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학교가 원래 뭐 유도 전문 학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로 넘어가서 같이 훈련을 했던 적도 있고 예. 뭐 체육관에서 주로 많이 했었죠. 선수들이랑. 해보니까 어때? 낙법을 쳐보니까 해볼만하다. 여기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구나. 오. 처음으로 적성을 맞는 데를 찾았다. 네. 낙법을 쳐보니까 맨날 뚱뚱하다고 놀리기만 했는데 여기서 그게 장점이 되는구나 이런 네. 생각이 돼서 굉장히 재밌게 했고 제가 그래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 서울시에서 열리는 뭐 연합회 대회를 나갔는데 네. 노란 띠를 메고 가서 그 3등을 한 거예요. 검은 띠가 아닌데 네, 노란 띠를 메고 가서 노란 띠 메고 가서. 당시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무제한급이 90kg 이상이 무제한급이었는데 네. 제가 가뿐히 무제한급이 넘어서 중학교 때 90이 넘었어? 90kg 넘었어요. 야. 중학교 형들 상대로 2, 3학년 형들 상대로 이겨서 네. 이제 3등까지 했던 야.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90 넣었으면 굉장히 무량하네. 제 얘기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래도 90 넣었어요? 당시랑 나랑 텍스처가 달라. 그렇습니까? 프레임이 달라요. 네네네. 예, 밖에 우리 기술 감독도 나도 90이었는데 이렇게 다 저를 쳐다보고 일어나세요, 있습니다. 세 자리. 우리 한별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유도 생활하다 부상을 당했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잘 못했나 봐요. 아하. 그래서
훈련을 하다가 한번 이 오른쪽 어깨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빠졌어. 근데 그때 이제 바로 수술을 받았어야 되는데 무식하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네. 하다가 이제 완전히 습관성 탈구가 생겨버려서 업어치기 한번 당하면 이제 막 부상 당하는구나. 그렇죠. 이제 툭하면 빠져버리는. 당기면 그죠? 예. 당겨야 되니까 유도하면. 그래서 네, 수술을 좀 받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운동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유도 꿈나무 우리 김재섭 위원장의 사진을 한 장 보고 가겠습니다. 사진. 아하! 김재섭 당협위원장 제공 본인 제공이라고 쓰면 되는데 굉장히 길게 썼어요. 그러게요. 아유. 다음에 그냥 본인 제공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예, 아무튼 요거 언제 중학교 때? 예, 중학교 1학년 때. 야, 저 중학교 1학년인데 얼굴은 거의 지금 뭐 대학교 3학년 얼굴이에요. 이게 골목에서 그냥 우군으로 아니니까 다행이지. 그 어두운 데서 만나서 굉장히 무서웠겠다. 저 같아도 돈 줬을 것 같아요. 지금 만나도 제가 주섬주섬 꺼내서 뭐라도 줬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 운동을 해가지고 또 생겼던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아, 저희가 대가족이어서 네. 6형제가 같이 살았거든요. 6형제? 전부 남자들이었어요. 네. 아, 우리 도나스 집이 6형제예요? 그러니까 친형제는 한 명분이고 네. 이제 사촌형제들이 다 같이 살았는데 집에서? 예. 왜요? 저희 대가족이었어가지고. 오, 특이하다. 네, 근데 그러니까 6형제인데 나머지 4명이 거의 다 운동 선수거나 아니면 체대를 갔거나 와. 그래요? 아니면 뭐 군인이 됐거나 뭐 특수부대가 갔거나 이런 식이었어요. 야. 좀 집안이 약간 기골이 장대하구나 그러면. 약간 그런 편이죠. 이 운동인의 피가 흐르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제끼리 경쟁도 심했는데 네. 오히려 유일한 저 형이 한 분 계신데 그 형님이 제일 최약체여가지고 음. 오히려 저희 동생들이 덩어리가 큰 동생들이 2살이 많은 형들을 네. 우리 괴롭히는 친척 형을 괴롭히는 형들을 괴롭히러 네. 저희가 나가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별로 재미는 없네요. 네. 예. 네. 먹는 양도 엄청났겠어요. 그러면 먹는 양. 막 계란 막 몇 판씩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진짜로 제 예전에 한번 기억이 네. 그 저희가 운동하는 친구들끼리 한번 놀러를 갔는데 네. 어머니가 이렇게 크게 그 김장통 있잖아요. 어. 그걸 2개를 제육볶음을 만들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치가 아니고 김치가 아니고 김장통에다가 고기를 제육볶음을 하나 해주세요. 김장국 두개. 그렇게 해서 제육볶음. 네. 야. 했는데 저희 그때 수영장을 갔는데 네. 점심을 이렇게 막 먹고 수영장에서? 그러니까 수영장 옆에서 제육볶음을 구워서 막 먹는데 해가 지더라고요. 점심을 먹기 시작했는데 뭐 푸드파이터도 아니고 그래서 점심 먹다 보니까 저녁이 됐던 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가 네. 그런 걸 또 지원을 해주셨네. 아들아 많이 먹어라. 제육볶음에서 김장통이 2개나 해주셔가지고. 네, 뭐 요리는 심심치 않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네, 먹는 거는 잘 챙겨주셨어요. 먹는 거 자지.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부상을 하고 부상 당해서 유도 꿈나무 김재섭이 유도를 그만두고 네. 서울대 법대를 가요. 예. 아니 이 중학교 때 운동하던 분이 네.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죠. 이제부터 공부뿐이야 뭐 이런 유명한 만화 짤도 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수술을 하면서 중3 때. 예,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인문계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좀 기술을 배워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다가 그 당시에 그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자 네.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암동에 있는 서울사대부고로 진학을 해서 처음부터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던 것 몇 같아요. 년이에요 그게?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몇 년? 고등학교 1학년이 2000 제 기억으로는 2년인 3년인가 그랬던 2003년. 것 같아요. 네. 2003년. 아. 20년 전이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20년 전 입시 제도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도 가능했군요. 왜냐면 물론 이제 내신 이런 것들은 네. 좀 중요하긴 했지만 또 수능이 결정적이었었고 수능만 잘 보면 됐다. 또 3학년 내신이 중요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에 좀 못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됐던 일들이 있었죠. 네. 근데 그렇군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법대였습니까? 법조인이 꿈이었습니까? 아니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원래는 네. 제가 서울대학교를 진학을 할 때는 원래 사회학이나 정치학을 훨씬 전공을 하고 싶었었어요. 아니면은 뭐 철학이라든지 종교학 이런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았는데 종교학. 네, 근데 오히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그때 사정 때문에 뭐 집안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네. 결정적으로 법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좀 생겼어서 했는데 이제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독이었었던 거죠. 왜 독이었어요? 왜냐면 막상 법학으로 전공을 시작한 이후에는 예. 재미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법학이
하고 싶은 공부를 못 하다 보니까 헌민정 중심으로 헌법, 민법, 형법. 예, 오히려 저는 약간 인문대학으로 가서 뭐 철학 수업을 많이 듣던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그새를 못 참고 또 운동부에 들어가서 서울대 들어가서 이 사진도 있어요. 예, 럭비를 했잖아요. 그죠? 자, 서울대 럭비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야, 김재섭. 제가 봐도 흉측하네요. 어디 왼쪽 하단에 뭔가 흉측한 생명체가 한 명 있어요. 야, 가운데 저기 또 덩어리가 꽤 되네. 저기서 약간 헷갈리는데 가운데 있는 분이죠? 가운데 예, 까만색 옷을 입은 친구입니다. 저땐 또 파란 쪽이네요. 또 옷이. 예. 그때 검은색이 저게 왜 파란색이에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 검은색이요. 야, 저때 제대로 진짜 뭔가 덩어리가 느껴지네. 네. 서울대 럭비부는 덩어리가 느껴지네. 그 전문 운동 선수는 아니고 아마추어인 거죠? 무슨 말씀을 저희 굉장히 섭섭한 말씀입니다. 전문이에요? 저희 서울대 럭비부는 원래 서울대 체육교육과 전공하는 친구들이 럭비 전공으로 와서 이루어지는 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공자들 있는데 거기에 우리 김재섭 위원장 들어갔다고? 서울대 그렇죠. 법대학생이? 네, 그렇게 된 건데 그 체육 특기자가 전혀 아니고 서울법대생이 갑자기 온 거네. 근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서울사대부고로 갔다고 했는데 그렇지. 그 서울사대부가 전국에서 럭비 제일 잘하는 고등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등학교 선배들 그다음에 제일 친한 동기가 서울대 럭비부를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도봉까지 이제 집으로 가야 되면 멀잖아요, 서울대학교. 그래서 친구를 기다리려고 운동장을 갔다가 아는 얼굴들을 만난 거죠. 야, 너 덩어리 큰 너 야 후배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입학한 지 이틀째부터 잡혀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럭비를 하게 됐습니다. 야,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너 이놈 자식 서울대 법대 힘들어서 또 이제 학원 보내고 갔다 대학 가서 이제 40올 줄 알았더니 이놈 자식 또 럭비 한다고 뭐 하는 짓이야? 네 알아서 하라고 하셨죠. 어머니가 굉장히 전인 교육하시네. 하지만 이제 밥은 늘 잘 챙겨주셨다는 거. 먹고 해라. 밥은 늘. 며느리한테 항상 궁금한 건 그거겠네. 네. 아범 밥은 먹냐? 잘 먹고 있습니다 요새. 근데 법대를 가셔가지고 이분을 만나셨다고요? 누구? 예, 조국입니다. 김재섭 학생 왜 제 수업 듣다 도망가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때도 제가 좀 싫어하는데.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조국 교수님이 형법 교수님이셨고 저는 이제 수업으로 그분을 만나기 이전에 그 멋있는 중년으로 먼저 만났었어요. 어떻게? 저희 이제 법대를 보면은 이 법대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길이 있는데 그 계단길이 이렇게 관악산으로 들어가는 등산로 쪽으로 연결이 돼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법대 쪽으로 형형색색의 그 등산복을 입으신 분들이 어른들이 꽤 많이 가요. 민간인들이 많이 출입을 해요. 내려오시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분 아주머니들께서 조국 교수님을 알아보시고 그때도 인기가 많았어요. 또 유명한 셀럽이셨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면 이제 조국 교수님 팬이에요. 그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머리를 항상 이렇게 했어. 감사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머리를 항상 이렇게 넘기셨어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근데 아까 제 외모 보셨잖아요. 제가 약간 그렇죠. 그 덩어리가 보기에는 그 인기가 좀 부러웠었죠. 그래요. 아까 그 사진 속에서 뭐 상민이 어디냐 이러는데 저 아닙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그렇게 또 이제 100kg가 넘는 몸을 유지하다가 지금 이제 헬스장을 다니면서 이제 식이요법도 하고 이제 지금 몇 킬로예요 그러면? 지금은 한 105kg, 104kg. 지금도 100kg 넘는구나. 네, 지금도 100kg는 넘어요. 제가 이제 운동 그만두고 나서 몸무게가 정확하게 134kg였었어요. 야, 1.3톤이네 그러면. 그렇죠. 0.13톤. 0.13톤. 그래서 한 134kg 정도가 최고 몸무게, 제가 확인했던 최고 몸무게였고. 근데 그건 이제 계단 올라가면 좀 힘든 수준. 이렇게 되니까 물론 제가 무거운 포지션에서 있다 보니까 또 도움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더 이상 럭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많이 다쳐서 럭비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몸을 만들자 해서 헬스를 시작했다. 졸업을 하고 나서 한 50kg 정도를 감량한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그리고 다시 이제 20kg가 찌고. 자, 헬스부 장관이 또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또 한 3,000명 이상이 동시 접속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 간단한 운동법 같은 거 좀 살짝 알려주시면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까요? 뭐 여기서 일어나서 보여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간단한 거. 겨울철에 할 수 있는 거. 의자에서도 되는 것 같아요. 의자 피고 앉았다 일어났다만 해도.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짚지 마시고. 짚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스쿼트. 각도가 많이 안 나오니까. 근데 제가 다른 라디오도 그렇고 다른 방송도 그렇고
그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약간 예. 정치적인 질문이 아니라 네. 늘 약간 저 뭐 70kg인데 어떻게 살 빼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질문을. 예. 아무튼 다리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리 드리겠습니다. 운동. 상체보다 다리가 중요합니까? 다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네. 도나스는 상체 위주로 철인 28호 같은데 알고 보니 하체가 더 튼튼하시군요. 그럼요. 저는 하체가 한 27인치 정도 됩니다. 허벅지가. 그래요? 그래요. 네. 이야, 대단하네. 네, 그렇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뭐 세상에. 네, 자 도나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생의 결정적 순간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치권 피지컬 100입니다. 계속 운동 얘기가. 예. 뭐 뭐 트레이너를 모신 것 같아요. 예, 좀 네. 그래 뭐 한판 클래스 같은 느낌도 나고. 네, 그러네요. 그 예전에 예. 모 유튜브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하고 맞아요. 예. 헬스장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우리 예. 윤석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운동 실력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제가 세상에서 만난 모든 사람 중에 운동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예, 신이 공평하다. 신이 공평하다. 이준석 대표의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배는 저는 지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정치 주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주머니, 비단 예, 주머니. 정치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아.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는 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요 사진 이제 데드리프트 140kg. 여기인데 네. 이게 누굽니까? 저 뒤에 마스크 뒤에, 쓰고 앉아 계신 이준석 대표가 보이네요. 네, 저렇게 그냥 앉아서 관람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술 드시고. 사진만 봐도 이준석 대표는 별로 이렇게 저 헬스장에 가신 게 유쾌하지는 네. 않으신 것 같아요. 모든 기구를 의자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저한테 왜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사냐고 드려야 될 이유를 모르겠죠, 그죠? 네, 그냥 저거는 이제 쇳덩어리인데 아. 너는 왜 저렇게 쓸데없는데 힘을 빼고 그러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대표께서. 자, 근데 또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그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는 장면도 큰 화제가 됐어요. 이 그렇습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오. 대통령의 네. 모습이 또 오른쪽 하단에 이제 네. 저게 뭐죠? 벤치프레스. 저거는 저거는 이제 레그 프레스. 레그프레스. 프레스인데 레그프레스. 저게 또 사연이 있었어요. 레그프레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당시 윤석열 후보였죠. 이제 후보께서 그렇죠.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알려드린 스쿼트를 하시길 바랬어요. 하체 단련. 네, 이제 하체 단련을 좀 하시고 저거는 이제 머신 운동이고 네. 프리웨이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하시는 운동을 하셨으면 했는데 예. 이제 어깨가 좀 안 좋으셨어가지고 당시에 이게 아. 이렇게 바벨을 짚는 게 좀 어려우셔가지고 저거를 네.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저 때 아무래도 대통령 후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몸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당시에 이게 수행하셨던 몇몇 분들께서 운동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혹시 다칠 수 있으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혹여. 예, 그냥 러닝머신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뛰기만 해라. 제가 용기를 내서 아. 그건 안 됩니다. 네. 헬스장에 와서 러닝머신만 하는 것은 저 헬스인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라는 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해서 네. 그래도 저렇게 무게는 들으셨다는 거 했습니다. 그때부터 약간 사이가 서먹서먹해지신 건가요? 아니 저 윤석열 대통령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김재섭 위원장 좋아하시는데 네. 대통령의 마음 어떠신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트레이너 좋아하는 회원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네, 맞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 한번 입장 예, 들어볼까요? 대통령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그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근육 힘이 하체 힘이 아주 좋아요. 제가 조합 빠르게 가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팔 운동이에요, 다 이런 거. 아니 근데 이 댓글에 보니까 윤석열, 이준석 둘 중에 누가 더 운동 잘할 것 같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우리 김재섭 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둘 중에 누가 더 나아요? 1초도 망설임 없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 조합 빠르게 가. 이준석이 보고 있나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래도 그 운동 신경이 좀 있지 않아요? 힘이 좀 좋으셨어요. 그래요? 레그프레스 하신 저거는 이제 빈 거 그러니까 그 플레이트를 안 낀 상태인데 굉장히 많이 꼈는데도 잘하시더라고요. 하체 힘이 좀 좋으셨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소감은 어떠셨나요? 해보시고. 불안하더라고요. 왜 불안했어요? 왜? 예, 약간 이거 대통령 후보 모시고 이거 레그프레스 미는 거 이거 해도 되나 이런 생각 했는데 헬스인으로서 소신 있는 또 그 당시 저게 이제 운동을 하려고 했던 모임은 아니었고
그 헬스장 방역 지침 때문에 아. 실제 헬스인들이 많이 그 헬스장 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거기에 대한 이제 피해 보상 마련을 위해서 헬스장에서 간담회를 하는 중에 네. 운동을 좀 하게 됐던 거였어요. 네. 아. 아무튼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습니다. 그 많은 분들하고도 운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시장이랑도 등산을 또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등산도 했었고요. 네. 뭐 철봉 뭐 이런 이벤트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무슨 선거 때 운동 이벤트 하시면 다 저한테 연락을. 정책 토론 말고 예. 그래서 운동 다 상담. 저한테 음. 야 이거 뭐 운동 컨텐츠 뭐 하나 하려고 하는데 좀 와서 뭐 좀 하자 막 다 이렇게 해서 네. 예, 오세훈 시장님이랑도 그런 컨텐트 하나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요분도 헬스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당에서 그러니까. 저한테 음. 예, 저는 법학전공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이 또 운동하면 또 마라톤 열심히 하시는데. 아 그렇습니다. 실망입니다. 어떻게 운동 저 빼놓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마라톤 풀코스 4시간 33분 만에 완주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랑 마라톤 대결 어떠십니까? 물론 근데- 제가 이기겠죠. 근데 네. 우리 안 대표님께서 잘 모르시는 게 예. 저희 헬스인들은 네. 3보 이상 걷지 않습니다. 3보 이상 걸으면 다 택시를 타고 아. 저희가 눈물을 흘리면 근손실 날까봐 이별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아. 어떻게 마라톤을 뜁니까? 아. 네, 저희는 근손실보다 표손실보다 근손실이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표손실보다 근손실. 야, 충격적이네. 저희는 그렇게 많이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걷거나 뛰면은 약간 근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는 오직 무게만 드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김진섭 위원장님 그 JTBC에서 팔씨름 시작하자마자 져가지고 생각보다 실망이었다. 그게 좀 흑역사인데. 예. 어떻게 보면 정치권 대표로 나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당을 근데 떠나서 근손실. 여기서 제가 나름의 소명을 하자면 네. 소명까지. 그게 500명이 출전한 경기였고 네네. 그 중에 100명만 본선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100명 본선에 올라가서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이 전직 통합 챔피언이어가지고 광탈을 하게 된 건데 험지였네요, 챔피언. 험지로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험지였네. 대선 후보를 만났네. 첫 출마인데 그러니까 대선 후보. 제가 예선전에서는 전승으로 갔어요. 아. 네, 그래서 100인에 당당하게 들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아. 이게 섭외 과정이 좀 웃긴데 예. 네. 제가 JTBC에서 썰전 라이브를 좀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오버더톱 이 팔씨름 예능 PD께서 네. 야 저 사람 뭐 정치인인데 덩어리가 왜 저래? 이래가지고 급하게 섭외를 하셨다고 해서 500명 중에 제가 500등으로 섭외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예.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광탈이 아쉽게 그러니까 광탈했어요. 광탈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이제 코로나 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헬스장 영업 정지를 제한적으로라도 풀어달라 또 강력하게 주장하신 바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어떤 취지였습니까? 이게 2020년 말 2021년 초였는데 예. 코로나가 가장 극성일 때 제가 이제 헬스장을 매일 다니는데 헬스장 문을 닫는 거예요. 아하. 당시에는 그 영업 정지 내지는 영업 제한 이런 게 되게 심했잖아요. 예. 근데 헬스장은 영업 제한도 아니고 영업 정지를 하더라고요. 총 6주 정도를 했는데 맞아요, 그랬어요 그때. 네, 근데 이 헬스인들은 운동 6주 못하면 죽어요. 거의 이제 폭동이 나는 거거든요. 몸이 근질근질해서 그렇죠. 그때 겨울인데 사람들이 막 못 헬스인들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서 산스장에서 막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게 산스장이야. 산스장이라고 불러요. 산에 이제 운동기구가 있으면 산스장, 그렇죠. 헬스장이 아니라 예. 산에 있는 헬스장, 산스장. 그렇죠. 재밌다. 그 근손실 날까봐 막 근손실 날까봐 바위 들었다 놨다 막 바위를 왜 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타이어 끌고 타이어 끌고 외인 부대도 아니고 미치겠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불편함이었지만은 그러니까 정치인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와 봤을 때 네. 이거 헬스장 관장님들은 이거 큰일이겠는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헬스장 관장님들이 여기서 파산을 해버리면 네. 대개 어떤 헬스장마다 한 10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겠다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당시 이제 비상대책위원이었으니까 지도부 회의 때 석상에서 제가 헬스장 영업정지 풀어달라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당시에 막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하고 코로나 뭐 백신 비판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헬스장 관련된 얘기를 쭉 하니까 옆에서 김종우 위원장이 저 새끼 뭐 하는 소리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진짜 이해 못하실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때 어떠셨어요? 나는 그 안중에도 없었다고 봐요. 저놈이 뭔 소리 하는지 내가 들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예, 그 위원장님 건강
지키실 난 문제. 팔팔하다고 봐요. 네. 근데 우리 김종희 위원장님 헬스장 열심히 다니십니다. 아, 그래요? 네. 오. 헬스장 열심히 다니십니다. 오호. 그렇구나.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기자분들도 이렇게 쭉 최고위 하면 타이핑을 치잖아요. 예, 예. 받아 적는데 제가 헬스장에 딱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손을 다 떼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재미없다. 재미없다. 어차피 이건 기사 안 이슈 된다. 아니다. 아. 근데 당시에 아직도 고마운 두 분이 이제 기사를 써주셨는데 누구예요? 그 뭐 조선일보의 뭐 최모 기자님 어허. 계십니다. 거기랑 또 지금 동아일보의 김모 기자님 계시는데 네. CBS는 없구나. 네, CBS는 어디 갔습니까? 없었어요. CBS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분발하셔야 돼요. 분발하셔야 돼. 근데 그 두 기자분들이 써주셨던 기사가 어. 아직까지 김재섭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기사 중에 제일 많이 본 기사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오. 거기에서 제가 어떤 정치의 변곡점을 많이 느꼈는데, 아하. 그러니까 아무도 다루지 않은 이슈가 음.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이슈였던 거잖아요. 아. 그리고 가장 많이 응원을 받았던 때였고 SNS나 전화, 문자로 엄청나게 연락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오. 헬스장 관장님들로부터 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군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정치인으로서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소명의식이 좀 분명해진 것 같아요. 네, 자, 도봉이 나는 스타 도나스와 함께하고 있는 한판 열전. 자, 네. 김승호님은 오늘은 왜 정치 얘기 안 하는겨? 라고 말씀하셨고 I'm lucky 역시 헤이스 얘기만 하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네. 정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종인 손자설의 진실입니다. 예, 김종인 네. 손자설. 김종인의 손자가 아니냐.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 비대위에. 때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같이 찍혔어요 사진이. 그리고 같은 김씨입니다. 손자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손자까지 가지고 한 7촌? 육촌? 이게 그 퀴즈가 진짜 약간 정치적 퀴즈가 아니라 네. 약간 혈연이 있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의심을 그렇죠.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예. 아하. 왜냐면 지금 뭐 김씨다 이런 얘기만 했지만 은 예. 김종 위원장 고향이 저희 도봉구 창동이에요. 어. 저희 지역구예요. 거의 네. 가인 김병로 길이 맞아요. 있어요. 어. 예. 가인 초등학교도 있어요. 아, 가인 선생 김종인 중상도 비대위원장의 네. 아버님, 할아버님이시죠. 할아버님. 예. 예. 그래도 지금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산소에 오시면 묘소에 네. 오시면 항상 도봉구를 들렸다 가세요. 아, 그러다 보니까 김씨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젊은 애가 뭐 비대위원도 하지 미래통합당 때 그 후원회장도 해주시 이러니까 이거는 그냥 키드가 아니라 약간 혈연이 있다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어허. 그러네. 예. 근데 그 김재섭 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영입 그 활동할 때 서울대 행정대학원 아 맞아요. 재학 예. 중이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예. 사실은 뭐 당직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혀 아니었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딱 영입이 됐어요? 그때 그 저희 행정대학원에 어떤 정책 토론 동아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좀 나름의 보수 정당에서 정풍 운동 같은 걸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조직을 좀 만들고 네. 애칭 김에 좀 정당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실제로 창당 준비도 해봤었어요. 어허. 이미 그래서 창준이도 만들고 네. 네, 이준석 대표가 걸어갔던 길 비슷하게 아, 다 이미 해봤던 나왔다? 거죠. 해봤죠. 창당 내가 먼저 해봤다. 제가 선배다? 먼저 해봤다. 어허. 시도당도 만들고 예. 그렇게 하다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저 천하람과 같이 동반 입당을 하게 됐죠. 천하람 변호사 왜 창당하려다가 네. 힘을 잃고 네, 힘을 천하람과 국민의힘 전격 네, 입당. 네, 뒷심 부족으로 뒷심 부족. 생각보다 약간 그 초반에 막 이렇게 기세가 세다가 결기가 있다가. 부상 당하고 아, 그러니까요. 이제 끝까지 올림픽에 못 나가. 그러니까. 네. 젊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 실패하는 거? 오케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실패라기보다는 중간에 그래서 당시 크게 이제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으로 만들어지면서 네. 당시에 자유한국당, 뭐 새로운 보수당 이런 당들이 쭉 합치면서 젊은 청년 조직들을 영입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아, 예. 그 가운데서 이 저랑 입당 동기인 천하람 위원장 그리고 네. 한 분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조 누구가 계십니다. 네. 고발 사주로 유명하신 아. 네, 아직도 예. 저를 검색하면 그 사진 셋이 나와가지고 네. 곤란스럽긴 한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그 셋이 동반 입당을 해가지고 예. 그때 그러다가 네. 각자가 그 공천을 받았죠. 아. 네, 저는 제가 태어난 도봉에서 고향이 아. 도봉에서 받은 거고 네. 천하람 위원장은 순천. 자기는 호남에서 정치를 해보겠다. 야. 그래서 이제 순천으로 가셨고 그렇군요. 그렇게 장렬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둘 다 백수가 됐습니다. 야, 그 지난 4년을 이제 잘 보내고 그렇죠. 네. 이제 본 게임을 또 앞두고 있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백수 4년만 하고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첫 인상은 어땠습니까? 그 행정대학원에 다니다가 그 정책 이런 사실 제가 그 당시에는 네.
자그마한 회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 회사를 운영했어요? 네, 스타트업? 예, 조그만 스타트업이었어요. 아. 그래서 보험사랑 일하는 어떤 조그만 스타트업이었고 네. 저한테 이제 멘토링을 해주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아. 기업인이신데 예. 그 기업인 분이 이제 제가 정책 토론 동아리니까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예, 이제 그렇죠. 여든이 넘으신 분이었고 여들이 넘으신 예, 분이었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네, 얘기를 하다가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정치를 잘 모르고 내 친구가 정치를 좀 안다. 여든 넘으신 분이.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셨어요. 야, 그 기업인 누구예요? 그럼 기업인 누구야? 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야, 네. 재밌네. 그래서 사람 인생이 또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 처음 이제 뵀을 때 제가 12시에 원래 이제 점심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10시에 뵀거든요. 네. 김정인 위원장을 네, 10시에 오전 10시에. 그렇죠. 10시부터 10시부터 12시까지 한 2시간 2시간 동안 동안 그 한국사를 압축적으로 어. 현대사를 어. 김종인 위원장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학습을 들었어요? 했습니다.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또 이게 쉽게 해주는 건 아닌데. 네,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정치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직접?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정치를 권유하실 때 하셨던 말씀은 뭐 네가 뭐 예를 들면 배움이 다 찬 것 같다 뭐 내지는 뭐 조건이 다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관상이 정치를 잘하게 생겼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야, 네. 이거 새롭다.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자네는 관상이 정치인 관상이라고 봐요. 아니 그게 정치라는 게 뭐 그냥 이게 관상으로 하면 되는 게니까. 기골이 장대할 걸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 딱 맞는다고 봐요. 네. 나처럼 기골이 좋으니까 그렇다고 봐요. 이랬던 겁니까? 예, 뭐 정치 관상이 잘하게 생겼네. 잘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전문성 이런 뭐 네. 그게 아니라 네, 딱 아우라를 이제 보시는 그 것 같아요. 어른들은 딱 보고 네. 이 친구 그냥 정치인 제목이구나. 손주뻘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정치 조직도 만들고 입당을 하고 공천까지 받고 아하. 지금까지 온 거죠. 굉장히 의외네. 네. 그냥 인상으로 딱 보시고 그냥 정치해봐라. 요건 또 굉장히 재밌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김정인 위원장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그 밸런스 게임을 했어요. 운동 마치자마자 김종인 전 위원장 호출돼 근손실 막기 위해서 닭가슴살 먹기. 밸런스 게임. 제가 그것 당연히 1초의 관심 고민도 없이 닭가슴살. 네. 여전히. 예, 김종인 위원장님은 뭐 다른 때 봐도 되지만 근손실은 막을 수가 없다. 이른바 기회의 창이라는 게 있어서 운동 이후에 1시간 안에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를 해줘야 근육이 커진다는 썰이 있습니다. 네,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그쵸, 이제 진짜 운동에 PT를 미친 사람 맞습니다. PT를 보신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내추럴이냐, 내추럴. 아니면 아유. 이제 그 뭐 이렇게 뭐지 그 스테로이드를 맞느냐 뭐 이런 얘기 로이더냐. 로이더냐. 예. 내추럴. 저는 불법의 경우로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는 스테로이드는 선수들도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죠. 예, 저는 그거는 오히려 저는 거의 마약에 가까운 이 약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그 단백질은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쉐이크. 옛날에 운동 정말 열심히 할 때는 쉐이크는 먹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잘 안 먹고 그냥 계란 많이 먹습니다. 계란만. 닭가슴살 계란. 자, 이제 내년 총선에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실 텐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기적인 정치하고 싶다. 이기적인 정치 뭡니까? 그 이제 보수 정당에서도 도시 개발에 대한 나름의 철학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방 발전, 지방 균형, 뭐 전국 균형 개발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 2등의 서울, 제 3등의 서울을 만드는 거는 저는 이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서울은 서울답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연 뭐 부산은 부산답게, 광주는 광주답게 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되지. 어떤 그 민주당식 평균주의에 빠져서 모두 다 비슷해져야 돼. 모두 다 어려워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한 10년이 넘는 동안 특히 서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평균주의에 빠져가지고 개발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경기도 쪽으로 다 대부분 내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있는 도봉구 같은 곳에는 서울인으로서 누려야 되는 서울 도시의 인프라도 충분히 못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상한 평균주의 벗어나서 알뜰하게
도봉구 서울 챙기자. 이래서 이기적으로 챙기자라는 생각으로 뭐 이기적 서울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역 구민을 향한 메시지네요. 그러면 한마디로.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이제 김포 편이 반대했던 것도 이 맥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서울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있는 서울이나 잘 챙기자. 있는 서울 잘 챙겨라. 있는 도봉이나 잘 챙기자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 도봉의 인프라 확대가 더 중요하다. 더 우선순위다. 현재. 네, 저희 도봉구 얘기를 그냥 드리면 예. 제가 있는 도봉구 갑 기준으로 지하철역이 2개 반 있어요. 1호선. 1호선, 4호선인데 2개 반이란 얘기는 사실은 3개인데 하나는 거의 쓰임이 많지 않은 역이어서 예. 그러니까 2개 정도가 주로 쓰이거든요. 예. 서울 시내에 지하철역 2개 있는 데는 저희 동네밖에 없어요. 근데 교통도 맨날 뭐 동부간선도 이런 거 다 경기도에 내줘야 되고 근데 서울이라는 이유로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는 다 받고 그렇다고 서울 사람으로서 누려야 되는 교통 환경 인프라는 하나도 못 누리고 이러니까 이제 화가 났던 거고 그래서 있는 서울부터 좀 잘 챙겨주시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김포시장, 구리시장에서 오늘은 또 고양시장을 만나가지고 그 메가시티 논의에 대한 걸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메가시티는 이제 그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반대죠. 왜냐면 메가시티가 그냥 등치만 커진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등치는 큰 거는 김재섭 하나로 충분하다. 서울시. 그리고 뭐 굳이 또 운동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것과 벌크업은 다릅니다. 요거 재밌다. 벌크업. 서울 벌크업. 그렇죠. 서울이 이렇게 내실 있게 근육으로 단단하게 커지는 건 좋은데 살만 이렇게 쪄가지고 덩치만 커지면 동맥경화만 오지. 도봉구 근육이 아직 덜 발달돼 있죠, 그럼요. 그죠? 여기는 좀 스쿼트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크기를 키워가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있는 서울들, 그다음에 서울이라는 이유로 소외받았던 지역들에 대한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저는 된다고 보고 이게 그렇잖아요. 구도시 서울이라고 개발을 안 해놓으면 그 인접해 있는 신도시 경기도도 힘들고 구도심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분산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통 뭔가를 깔 때도 어려워지고 이게 사람이 집중되고 살아야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야 교통도 깔리고 인프라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계속 쪼개놓으니까 셋이 모두가 다 고통받는 형식이라 저는 메가시티 지금 방식의 메가시티는 그 살컵이라고 봅니다. 벌컵이 아니라. 살컵. 네. 살컵. 그렇군요.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 얘기를 잠깐 해보면 방으로 들어가서 김기현 대표가 슈퍼 빅 텐트 이 구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직접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 가면이 없어. 가면이 없군요. 예, 대표님. 이 김기현 대표의 구상 공감하십니까? 빅텐트, 슈퍼 빅텐트. 제가 취지는 100번 공감은 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요? 예를 들면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외연을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외연 확장의 대상으로 불리는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뭐 양양자 한국의 희망 양양자 대표 이런 분들 말고 현재 국민의힘 당적 가지신 분들부터 포함해야 된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적으로 유승민 이런 분들, 그러니까 소위 비윤 내지는 반윤으로 분류되는 분들부터 포함이 돼야 빅텐트인 거지. 우리 식구부터 챙기지 않는 빅텐트는 그거 역시도 살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도 약간 아까 그전 논리랑 비슷하네요. 걔가. 그렇죠. 외연 확장이라 그러면 먼저 밟아야 되는 스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 김재섭이는 그 내가 봤을 적에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러면은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못해요. 네. 야, 어렵죠. 왜요? 저는 그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도봉갑 당협위원장으로서 저희 국민들께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국민의힘 당적으로 출마할 생각입니다. 자, 이준석 신당이 더 지지율이 높으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건 어쩔 수 없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상민 크리에이터 굉장히 좀 약간 편향적인데 친 이준석인 것 같아요. 요새 좀 이상해요. 요새 저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형들 알기를 요새 떴다고. 너무 좀 친 이준석이네. 형님 고기를 사줄 때가 됐습니다. 많이 사줬는데. 자,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이시고 지금 수도권 판세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심각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동훈 장관은 연일 이제 뉴스의 중심이고 어디 가나 셀카 찍고 또 대구에서 3시간 연착돼도 셀카 찍고 이제 올라오시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대전 가고 또 울산 가고 뭐 이런 행보인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은 대구 출마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구 나가는 게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대구로 표상되는 음. 국민의힘 내부에 좋은 지역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지역? 차라리 왜냐면 대구도 좋고 네, 왜 서초동도 좋고 뭐 어디든지 간에 어디든지 네, 간에 어디든지 간에 왜 음. 그렇게 생각하냐면 음. 저는 어차피 한동훈 장관이라는 카드가 국민의힘 내에서는 굉장히 유효하게 쓰일 것은 분명하고 예. 근데 그게 소모되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자기 지역구 관련해서 뭐 인천 계양에 가가지고 네, 그렇게 소모적인 방식은 아니었으면 인천 계양은 좋겠어요. 아니다. 오히려 저는 전국 선거를 이끌 사람이 누군가 또 하나 있고 한동훈 장관은 저희 보수 지지층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거는 어려운 지역에 나간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좋은 지역에 가셔서 보수 지지층들에 대한 강한 결집을 해주시고 네. 외연 확장 내지는 전국 선거 지위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방식으로 가야지 무조건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이겨와라 하는 거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라는 카드를 이렇게 멋있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아까 이제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얘기했지만 네. 제3신당 창당은 확실한 겁니까 지금? 지금 확률이 하루에 1%씩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한 62%였거든요.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니까 한 5% 더 늘어서 한 67% 된 건가? 예. 뭐 굉장히 가시화됐다고 봐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지역과 어떤 나이대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그 만약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을 네. 그 구글 시트로 정리를 해놓은 걸 보면 4만 5천 명 뭐 넘었대요. 예. 그거는 누가 뭐래도 창당의 밑그림은 그린다고 봐야죠. 그래서 26일에 대구 간대요. 천하 용인과 이준석 대표. 우리 음. 김재섭 위원장 안 가십니까? 저는 26일에 아마 도봉구에 있을 예정입니다. 야, 와서 네. 확실히 익었어요. 네. 도봉구에 도봉구에 있을 예정입니다. 야. 집에 있는다는 얘기죠. 저 바깥에서 이제 네. 인사드린다는 얘기죠. 아, 인사드린다. 그래요. 아, 네. 그렇군요. 자, 이준석 대표가 그럼 대구로 출마할까요? 뭐 어제도 같은 비슷한 얘기를 맹랑했습니다만 뭐 대구 출마 가능성이 높다. 승부를 보려면 거기서 하겠죠. 아, 보수의 네. 본산에서. 거기서 해야 승기를 잡는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대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이준석 대표가 그리는 모델은 아마 2016년에 국민의당 모델일 텐데, 네. 그러니까 리버스 버전에 네. 이게 호남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의 동력이 생겼던 것과 유사하게 그렇죠. 어차피 TK에서는 국민의힘 집안 싸움이니까 여기서 지지율이 빠질 때 그 동력을 바탕으로 이준석 대표가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거면 예. 저는 이준석 대표 장본인 그 본인은 당연히 그 구심점인 대구 어딘가로 나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노원이 또 가깝잖아요. 바로 도봉구랑. 옆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옆이잖아요. 바로 왼쪽에. 네.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분들 계속 나와서 그쪽에 노원 도봉구 약간 화제가 되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강북 벨트에. 그렇죠. 저희가 또 지역구를 맞닿아 있고 그러니까. 개발 이슈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이준석 대표가 노원 병으로 와서 당선이 되시고 저도 당선이 되면 양쪽으로 개발이 다 잘 될 텐데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노원 병에서 당선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네, 본인 예. 고향이시기도 하고. 지난주에 김웅현 왔을 때는 송파에서 사람을 꽤 많이 푼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네. 도봉에 사람 많이 푼 것 같아. 그래요? 강혜라님 김재섭 짱, 참다라님 김재섭 멋지다. 네. 뭐 기억기억 키읔님은 김재섭 파이팅. 뭐 이렇게 예. 네. 굉장히 그 김재섭 네. 위원장의 팬들이 많이 다 오고 당원들인 거예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희 엄마시고 막. 아내 막 이런 거. 예, 이런 그래요. 분들. 예. 예, 좋습니다. 자, 김지섭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의 정치 얘기 들어봤고요. 자, 네. 마지막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코너예요. 네. 그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요 요청을 딱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이제 이쪽 카메라입니다. 요 카메라 딱 예. 보시고 박정희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한번 네. 호소를 해주세요. 지금 이제 현재 동접하신 분들은 다 구독자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액션. 네.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 헬스인이에요. 헬스인으로. 네. 야, 이거 괜찮네. 나 부끄럽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좋아요. 네. 자, 이제 끝으로 한판 일전의 공식 질문. 나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듣고 마무리합니다. 저는 도나스로 요약하겠습니다. 네. 네. 도나스. 야, 괜찮다. 제가 뭐 언제 어디서 정치를 하든 아니면 뭐 활동을 하든
그 도봉구가 낳아준 스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큰 정치인이 되든 아하. 도봉구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아하. 예, 그 정체성을 잃지 말자는 의미에서 어. 도나스로 하겠습니다. 도나스. 도나스. 자, 또 청취자 질문이 갑자기 왔어요. 또 네. 우리 김재섭 위원장 연애 얘기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장모님은 정치 활동을 많이 응원해 주시는지요? 장모님. 네, 장모님은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예. 근데 이제 댓글 보는 걸 좀 힘들어하세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약간 욕하는 댓글 보는 건 좀 힘들어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어. 좀 요새 욕 덜 먹으면 욕 덜 먹는다고 뭐라 하시거든요. 아. 더 세게 해라. 열심히 안 한다. 아. 요새 욕이 좀 덜하다. 근데 아. 저희 장모님은 응원은 해주시지만 아하. 아직까지는 댓글에 좀 상처가 있으니까 너무 아. 욕 많이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뭐 장모님을 잘 모시세요. 있을 때 잘 모셔야지. 뭐. 저 자꾸 제 결혼식에서도 장모 어쩌기 저희 예. 아무튼 네. 오늘 또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네. 국민의힘 함께 했는데요. 또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김재섭 위원장님은 예. 형님 같은 분인데요. 형님. 이게 아. 그 우격다짐처럼 음. 보여도 음. 굉장히 부드러운 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부드러운 예. 스토리 오늘 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우리 도나스를 또 이렇게 열전에서 이렇게 또 만날 줄은 모르셨죠? 네. 네, 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판은짜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역시 또 보석 같은 게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